네, 자, 5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분명히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무슨 이유인지 돼가지고 지금 좀 날라가서 다시 찍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 늦게 올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아니 왜 지웠지? 그 1, 2, 3, 4회 찍은 날 같이 찍었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자, 어쨌든 자, 1번 보겠습니다. 속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죠. 자, 2번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을 사용합니다. 3번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고 4번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구합니다. 답은 이제 5번인데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속력이 A 구간에서 쭉 빨라졌다가 B 구간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C 구간에서 다시 속력이 느려져서 이제 속력이 이제 9초가 지나면 정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억. A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다. 아니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X. 니은 B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12m이다. 자, 우리 배웠듯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요 시간과 속력을 곱한 값, 즉 요 넓이가 바로 거리가 됐었죠. 거리. 따라서 2초 곱하기 12m per sec 해가지고 24m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X. 디귿. C 구간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한다. 그쵸? 속력이 느려지다가 결국에 0m per sec로 정지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A의 속력은 120m per sec이다. 자, A는 2초 동안 120m를 갔으니까, 그죠? 2초 동안 120m를 갔으니까 60m per sec라고, 60m per sec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틀렸다. X. 니은 B의 속력은 0초에서 2초 동안 일정하다. B의 속력은 지금 기울기가 쭉 하나로 지금 일직선을 뻗어 있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할 겁니다. 그죠? 디귿. A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니죠. 속력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해야 맞겠죠? 답은 2번 니은만 맞다. 4번 그림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A는 B보다 3배 빠르다라고 했네요. 자, A는 B보다 지금 속력이 3배죠. 그죠? 3배 빠르죠. 맞고, 니은 A와 B는 등속 운동하고 있죠. 디귿, 1시간 후 A와 B 사이의 거리는 50km이다. 자, A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 150km per hour로 달리니까 150km 갔을 거고 B는 1시간 동안 50km per hour를 갔으니까 50km를 갔겠죠. 따라서 100km 차이일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5번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죠. 니은 물체의 힘을 계속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때는 사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속력 변화율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들이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으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운동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한데, 자, 디귿,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등은 등속 운동의 예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나는 에어 테이블에서 운동하는 원판의 모습이다. 자, 가의 경우에는 지금 전원을 껐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그냥 마찰력이 그대로 작용해서 점점 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의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공기가 나와서 이제 거의 살짝 이제 요 원판을 띄워줘서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거의 하는 모습입니다. 1번. 가의 원판은 속력이 느려지고 있죠. 맞다. 2번. 나의 원판은 거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3번. 가의 원판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여 운동을 방해하였죠. 그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이 방해되었다. 4번. 같은 시간 동안 가의 원판이 나의 원판보다 많이 이동하였다. 아니겠죠. 그죠? 속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원판이 가의 원판보다 더 많이 이동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선지 보면 나의 원판은 에어 테이블에서 나오는 공기 때문에 마찰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공기 저항만 작용한다. 자, 7번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속력이 몇 초마다 9.8m/s씩 증가하고요. 3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속력이 몇 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거죠. 4번 질량이 1kg인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의 이제 공식은 mg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죠? 9.8m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5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8번. 그림은 낙하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 기억. 속력이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니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했겠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을 거고. 디귿.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면 물체 사이 간격은 점점 넓어지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질량이 다른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아서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기억.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겠죠. 그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미안합니다. 증가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X. 자, 니은. 모든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할 겁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디귿.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아니죠. 중력의 크기가 다르죠. X입니다. 그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었습니다. 질량에 비례. mg니까.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일의 단위는 추를 사용한다. 니은. 힘을 주어 벽을 밀었을 때 벽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죠?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이다. 디귿. 물체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여 구한다. 다 맞는 말이죠. 5번. 자, 11번. 그림은 줄에 매달린 추를 들어 올린 후 낙하시켜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추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안 추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죠. 높이가 올라가니까. 니은. 줄을 놓아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귿. 추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추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일과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번.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해야겠죠. 2번. 답은 3번도 볼게요. 자,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 자, 맞는 말이고. 4번.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고. 5번. 물체의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이제 물체 일을 해주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 물체가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그림은 철수가 무게 50N인 가방을 10N의 힘을 주어 5m만큼 끌고 간 후 1m 높이의 선반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철수가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을 때까지 한 일의 양은 모두 몇 줄인가라고 물어봤네요. 자, 요 일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수평으로 이동한 일이 있죠. 5m 동안 수평으로 이동한 일.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동한 다음에 들어 올린 일이 또 있죠. 자, 그럼 수평으로 이동한 일부터 구해보면 자, 지금 10N의 힘을 주어서 끌고 갔대요. 그죠? 그럼 10N의 힘을 줘서 5m 끌고 간 거죠. 50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50N 무게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수평 방향, 앞방향으로 힘을 썼으니까 앞으로 힘을 얼마나 줬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자,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방을 들어 올리는 건 좀 다르지. 이건 이제 무게가 작용하는 거죠. 왜?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인데 중력의 크기만큼 위로 들어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가 50N의 무게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50N 곱하기
1m 해서 50줄의 힘을 줘서 또 올렸겠죠. 그죠? 선반 위로.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100줄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14번. 그림은 무게 30N인 책이 책상에 놓여있는 모습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했죠. mgh. 그죠? 니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00줄이다 라고 했는데, 자, 구해보면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1m니까, 그죠? mgh 구해보면, 자, 근데 봐봐. 우리 위치 에너지 공식 할 때 mgh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요 mg가 뭘 의미하죠? mg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다시피 무게를 의미합니다. 즉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죠. 우리 아까 중력이 mg라고 했었잖아. 이 중력의 크기가 무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mg, 우리가 무게를 알고 있으면 사실상 9.8을 곱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30N mg를 한꺼번에 구한 거, 그 다음에 곱하기 1m 해서 30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x. 디귿.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0줄이다 라고 했는데,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높이가 0m가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이제 0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줄이다. x. 얘는 30줄이다. x.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이다. 1번. 자, 15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했네. 자,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준면에 상관이시. 그죠? 기준면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라고 해야 맞겠죠. 니은 물체가 자연학화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오타네요. 증가한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자연학화하면 중력을 받아서 이 중력 가속도만큼 속력이 증가하죠.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죠? 디귿. 같은 물체 같은 높이일지라도 지구와 달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진다. 맞죠? 왜? 지구와 달의 중력 가속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중력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가 달의 6배다. 그죠? 요런 이제 말 들어봤죠? 중력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의 6배일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과 같이 투명 관의 위쪽 입구 O로부터 각각 50cm, 70cm, 100cm 떨어진 A, B, C 세 지점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O에서 쇠구슬을 가만히 떨어뜨려가지고 속력을 측정하였다. 자, 그러면 점점 낙하하면서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자, 봅시다. 기억. 쇠구슬의 속력은 A, B, C 지점 순으로 크다. 아니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C, B, A 순으로 크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틀렸고, 니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쇠구슬의 낙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O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A 지점에서의 거리, 그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요 B 지점에서의 거리.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A 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 지점에서 O와 A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O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그죠? 정지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고, 그쵸? 죄송합니다.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0인 상태겠죠. 는 0인 상태고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A 지점에서는 A 지점에 공이 이렇게 딱 온다면 이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높이만큼의 O에서 A 높이만큼의 요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얘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네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게 더한 게 같아야 되는데 각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빵이래매. 그치? 그럼 전부 다 전환될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서 자, 그럼 요번에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OB와의 거리에 요 거리가 있을 텐데 자, 생각해봐. 그럼 이 지점에서는 B가 이제 기준면으로 했을 때 자, O 지점에 쇠구슬이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여전히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빵일 거예요. 정지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B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이번엔 빵이죠. B 지점을 기준면으로 잡으면,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같은 이유로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텐데 이때 이 위치 에너지는 요 OB, 요 사이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랑 역시 비례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요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O에서 각 지점까지, O에서부터의 지점까지의 거리, 즉 낙하거리겠죠? 여긴 A부터 C까지의 거리겠죠? 낙하거리겠죠? 낙하거리와 위치 에너지가 원래 비례하잖아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곧 결국에 운동 에너지랑 같단 말이죠. 나중에 각각 지점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이 지점까지 거리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니은 맞고. 디귿.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죠?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겠죠. 중력이 쇠구슬의 일을 해주면 점점 이제 쇠구슬은 빨라지면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물체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먼저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아니라 요 2번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속력은 그죠? 이 두 개 다 아니고 얘는 이제 반비례 그래프고 얘는 이제 비례하는 그래프인데 요게 아니라 이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렇게 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싶으면 속력의 제곱이라고 x축을 바꿔줘야 되고 실제로 속력이라면 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물체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얘기했었는데 그죠?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 18번 그림은 질량 4kg인 물체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색깔 한번 바꿔서 겹쳤으니까. 자, 2분의 1 mv 제곱인데 운동 에너지의 공식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자 V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네요. 그죠? 보면 0.1초에 30cm 즉 0.3m 갔으니까 속력은 3m/s입니다. 그죠? 자, 그럼 3m/s의 제곱 해가지고 이제 얘는 18줄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공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공의 속력은 몇 m/s냐? 자, 지금 일정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등속 운동인데 자, 0.1초 만에 10cm 갔으니까 0.1m 같네요. 그러면 따라서 1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0번 표는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연직이라는 것 자, 미안합니다. 땅에서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수직 방향.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간의 이동 거리와 속력을 계산해봐라라고 했는데 0.1초와 0초와 0.1초 사이에서는 5cm네요. 그죠? 5cm. 생략해도 되죠? 5cm. 그 다음에 0.1초와 0.2초 사이에서는 15. 그 다음에 25, 3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속력의 경우에는 그러면 0.1초 만에 5cm인데 미터로 바꾸면 0.05m 갔으니까 0.5m/s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계산하면 얘는 1.5m/s, 2.5m/s, 3.5m/s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속력이 봐봐. 지금 보면은 일정하게 일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시간에 따른 꼭 붙여줘야 되죠.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우리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했던 개념으로는 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우리는 즉 이렇게 나타내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나타내는 요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그럼 지금 가속도를 구해보면, 자, 0.1초 변화할 때마다 지금 1m/s씩 변화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건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되고요. 그냥 하는 거니까. 거의 9.8가 유사하죠? 그러니까 거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괜찮죠.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0초에서 2초까지 낙하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내가 그때 그 적분의 원리 막 이러면서 가르쳐준 거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이런 겁니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밑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우리는 거리야. 뭐 이렇게 배웠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니까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약간 얘네를 키워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만약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너무 얇네. 아이고. 일자가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순간순간에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자, 이 지점에서 순간순간. 이 직사각형을 구하면 되잖아. 순간순간. 이해가 돼요? 이 지점에서 순간순간 거리를 구하면 어차피 이 밑에 면적이 채워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쭉 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면적이 0초에서 2초까지의 면적이 결국에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지같이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가 그지같이 실제는 이렇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도 0초에서 2초까지면 여기에 넓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대로 구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초 곱하기 9.8 m per 19.6이네요. 쏘리. 19.6 m per sec. 그죠? 그러면 얘는 19.6m 이렇게 되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 1kg인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연결하고 천천히 당겼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N을 가리키는 거다. 이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30cm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죠? 자, 이거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르래는 그냥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힘의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르래가 수직으로 꺾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만큼 사실 이 도르래가 없었으면 용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그냥 방향을 바꿔줬을 뿐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1kg이 현혹되지 말고 이 2N이 사실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힘의 방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힘의 크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2N의 1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1은 2N 곱하기 그다음에 30cm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0.3m 해서 0.6줄이다 라고 해줘야 맞는 거죠. 자, 2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5, 3kg인 두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각각 2m, 1m 높이에 있다. 자, 중력의 위치 에너지의 B. 자, A 대 B는 mgh 하면 되겠죠? 근데 G는 B랜데 곱하지 맙시다. 그래서 G로 그냥 두고. 자, 5kg 곱하기 mgh, G 곱하기 h는 2m죠. 네, 3kg 곱하기 G 곱하기 1m.
하면 10대 3 나오죠. 10대 3. 아이고, 10대. 아이고. 안 돼. 네, 10대 3 나옵니다. 자, 답은 그래서 10대 3. 24번.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리는 실험 장치이다. 자, 이때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단,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일정하다. 자, 이제는 너무 지겹지만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이 추는 떨어지면서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그 운동 에너지로 다시 운동 에너지부터 설명하면 안 되지. 자, 이 추는 위치 에너지를 처음에 갖고 있죠. 자,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나무도막에 부딪히면서 나무도막에 일을 해줍니다. 이 나무도막에 해주는 일이라는 건 나무도막에 때리는 힘 곱하기 그 다음에 나무도막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데, 이 힘이라는 건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접촉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일정하다라고 해줬으니까 일정하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일이라는 건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라는 건 운동에너지에 비례하고 결국에 위치에너지에 비례한다. 결국 이 두 개가 서로 비례한다 라는 거, 그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볼게요. 먼저 실험 1과 2를 비교해 볼까요? 자, 1과 2를 비교해 보면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죠? 낙하 높이가 2배가 됐네요. 그랬을 때 이동 거리도 2배가 됐네. 우리 거리는 아까 뭐라고?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추의 위치 에너지와 그다음에 추의 낙하 높이는 비례한다. 근거는 실험 결과 1과 2를 비교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자, 좀 지우고 두 번째. 색깔을 바꿔서. 자, 1과 3을 봅시다. 자, 1과 3을 보는 이유는 낙하 높이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질량은 2배가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동 거리도 2배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동 거리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 질량과 위치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와 추의 질량은 비례한다. 실험 1과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25번입니다. 마지막.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바닥면 위에 정지한 질량 4kg의 물체에 일정한 힘 25N을 작용해서 2m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물체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라고 했으면, 자,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 친구에게 가해준 일이 있을 거고 이 일이 이 공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란 말이죠. 결국 1과 에너지는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지금 25N을 주고 2m만큼 이동했대. 그럼 25N 곱하기 2m만큼 이동한 게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쓰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v제곱 하면 되죠. 자, 계산해보면 v제곱은 25가 나오고 v는 5m/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았고 이 뒤에 바로 우리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풀이도 올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몇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